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시대 박재효입니다. 요즘 겨울방학이라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춥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야외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집안에만 있자니 TV나 게임에만 빠질까봐 걱정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방학 기간 동안에 게임에 빠져서 생활 리듬도 깨지고 부모와 갈등도 심해지면서 게임 중독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 시대 정신 건강 상담 시간에 어떤 경우를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지 치료 사례와 함께 게임 중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심리건강연구소 김서궁 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게임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도중에 우울증, 강박증, 조울증, 불안 증세 같은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 있는 분들 2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고 상담 내용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용하는 문자 메시지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수장님도 아이들이 지금 아직 어리잖아요. 네, 예, 게임 아직 때문에 혹시 걱정을 한다거나 속상한 적 없으세요? 네,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아이들은 이제 게임을 계속 하고 싶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으면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네. 게임을 좀 조절을 하게 하려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조절이 잘 됩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게임을 이제 매일 이렇게 조금씩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좀 더 게임에 뭐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주말에만 이렇게 몇 분씩 제한된 시간을 놓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이제 스스로 끄고 네. 부모님께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 게임기를 끌 수 있게 하는 어. 그 규칙을 정해서 네. 지키고 있습니다. 조절이 잘 되고 있는 편인데 그 조절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PC방을 가거나 집에서 게임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게임 중독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게임 중독이 과연 질병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에 WHO에서 국제 질병 분류 코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게임 중독을 등록을 해서 게임 중독이 질병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정식적인 명치 이제 공고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거기에 따라서 게임 중독에 대한 어떤 질병 코드를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논란이 되는 것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여길 경우에는 일단 의학적인 접근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게임 중독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대인관계나 우울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불만족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런 원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약물 치료만 의학적인 접근으로만 게임 중독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아무래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또 다른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해나 혹은 타의 뭐 충동 조절과 관련된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을 먹는다라고 해서 이 중독의 문제가 무조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질병이라고 한다면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걸 질병, 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자살이나 자해나 타해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문제를 수반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약물 치료가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게임 중독은 술이나 어떤 마약 같은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중독이 아닙니다. 비물질 중독 그리고 또 행위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독증은 행동에 몰두해서 일상생활하는데 계속 어떤 지장을 음.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네. 뭐 학교에 가야 된다거나 직장에 가야 되는데 게임에 계속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혹은 밤새 게임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던가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내 행위가 좀 안 좋다,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게 되는 것이 행위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상태,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계속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중독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치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연구소에 게임 중독 때문에 고문이 돼서 가족들과 함께 오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 혹시 오시는 분들도 계신지 궁금해요. 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스스로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이제 대개는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밤새 게임을 해서 뭐 학교에 지각을 하고 또 학교에 가서도 이제 게임 때문에 몰래 이제 학교를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네. 아마도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해 보기에는 뭐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자녀분들이 네, 특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은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예. 또 일반적인 중독의 경우는 자발적인 어떤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네. 아무래도 내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내 문제를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게임도 문제가 돼 있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SNS도 하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이제 연령으로 좀 나눠 보면은 청소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은 남학생이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을 하는 경우는 여학생이 좀 더 많고요. 그리고 과거에 게임 중독에 대한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청소년의 57%가 인터넷 게임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중에 10명 중 2명은 내가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게임 중독인 것 같다고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군요. 네, 굉장히 이제 사실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다시 또 수치로 좀 환산을 해보면 청소년의 2.1% 정도 약 21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 지금 현재 치료가 필요한 뭐 고위험군에 해당되고 네. 그것보다 훨씬 높은 약 12% 정도 12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앞으로 상담이 필요하다. 현재 약간 좀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잠재적 위험군에 해당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유아동에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7.9% 정도가 위험군으로 나타났는데 아마 네. 요즘에 우리가 뭐 식당이나 그런 데를 가보면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아이들 굉장히 정말 많이 보잖아요. 많아요. 예. 공공장소에서 어린아이들이 계속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네네. 이런 모습 보면 오랫동안 저렇게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맡겨도 괜찮은지 괜히 옆에서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건 괜찮을까요? 뭐 이게 꼭 괜찮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핸드폰을 쥐어주지 않으면 식사를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식사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 뭐 저 역시도 그런 것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이게 아이들에게 일단 확실한 것은 스마트폰을 자주 노출시키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네. 그래서 밥을 저는 편하게 먹지 못하더라도 네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사실은 하는 그게 이제 생각도 가장 들어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의 이용에 대한 규칙을 좀 정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바로 이제 아이한테 이제 스마트폰을 주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할 때는 식사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식사라고 하는 행위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리고 식사 후에 뭐 10분이나 2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 시간만 사용하고 부모님께 스스로 그 스마트폰을 끄고 부모님께 돌려줄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독에서는 통제감의 어떤 스스로 그것들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통제감을 그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통제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예전에 몇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좀 악의적인 어떤 그런 편집을 해서 분명히 아이들을 위한 어떤 영상이었는데 중간에 성인 영상이 나온다던가 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해한 사이트나 유해한 어떤 영상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일단 부모님은 식당 가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서 주는 것보다 식사 후에 10분, 20분 이 정도만 할 수 있도록 네네. 절제하는 방법을 네. 어려서부터 좀 네.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네네. 같네요. 그런데 게임을 끊지 못하는 그 원인은 뭔가요? 일단 중독의 치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게임 중독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물질 중독, 물질 관련 중독도 그렇고요. 그리고 도박이나 그런 중독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좋지 않은 어떤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긴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치료는 그냥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그 사람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변화시키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이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도박만 하지 않으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환경과 그 사람이 그 주변 환경과 관계 맺는 방식 이런 다양한 것들이 바뀌어야만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나 혼자만의 단순한 노력으로는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면 네. 또 회복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중독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독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또래가 이제 또래 관계에서의 불만족 혹은 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불만족이 심한데 이것들을 해결하다가 겨우겨우 찾아낸 것이 게임이라고 하는데 음. 그 게임을 하는 것을 못하게 그냥 바로 한다면. 막아버리고 예.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아. 탈출할 구멍이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만이 게임 중독의 해법이 아니라 게임을 조절하기 이전에 관계에 문제가 있다던가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게임의 네.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아. 있게 하는 네.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게 된 어떤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게임은 나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게임으로 하루 쌓인 스트레스도 또 풀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요즘 나온 온라인 게임은 게임 시간이 아주 길다고 하는데 게임 시간이 길면 이것은 무조건 게임 중독인지 이 게임 시간과 게임 중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시간이 길다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중독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제 중독에도 여러 가지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 중독에서 이제 일단 일차적으로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거기에 몰입을 해서 일상생활의 영역에 계속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길다라고 해서 중독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 예. 같습니다. 시간이 길어도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래도 중독은 아니라는 건가요? 예, 일단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게임이 마치 굉장히 나쁜 거고 해로운 것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게임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뭐 스트레스 해소에 분명히 도움도 되고요.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기도 하고 혹시 지능 발달도 가능할까요? 지적인 호기심이나 지능 발달도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언어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도 또한 좋아지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게임의 교육적인 어떤 부분을 접목시켜서 아이들에게 교훈이나 어떤 적응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게임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네. 그 시간이나 어떤 사용 때문에 게임에 몰입하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혹은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게임 중독이다라고
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절만 잘 된다면 게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 정신 건강 중에서 게임 중독에 대해서 자세히 도움말 듣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11시 25분입니다. 1분 안에 궁금한 것이 풀립니다. 1분 안에 답답함이 풀립니다. 월요일은 쉬워지는 법률, 화요일은 한방이 있는 한방, 수요일은 생활 속 민원 정보, 목요일과 금요일은 내 몸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광주 전화 383-9993번, 383-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샵 2870으로 상담 내용을 보내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와 함께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네, 샵 2870번으로 문자 상담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딸의 문제를 상담하신 것 같아요. 딸이 대학생인데 SNS를 매일 해서 걱정입니다. 매일 사진을 올리고 일기 쓰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부모 입장에서는 또 개인 따님의 신상 정보가 너무 노출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셨어요. SNS를 매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조절을 해줘야 될까요? 일단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모님께서 조절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SNS의 특징이 매일 그리고 시시때때로 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노출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 보이면서의 어떤 만족을 느끼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좀 왜 거기에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노출시키는지 네. 좀 걱정이 되고 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신상 정보가 노출돼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혹은 이제 너무 과도하게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SNS에 직접적인 어떤 그 신상 정보를 노출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자 내용을 보면 대인관계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했어요. 음, 친구들 사이에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걱정이 되신 것 같은데. 네, SNS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문제, 어떤 그 관계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따님에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저는 일단 그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너무 됩니다. 뭐 강제로 못하게 하는 네네. 것보다는 네. 아, 거기에 그런 거 올리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혹은 내가 SNS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될지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신다던가 그래서 그 SNS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어떤 좀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대학생이고 성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에서 이게 지금 중독의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이거를 통제한다라고 하면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통제를 하다 보면 친구들과의 어떤 문제가 생겨도 부모님과 또 상의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SNS를 하되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같이 엄마랑 얘기를 좀 해보자 뭐 이런 대화 예, 아주 방법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문자 상담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요즘에 PC방에 다니면서 부모님 아이디로 성인 게임을 한다고 해요. 네네. 게임을 하면서 욕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에 아무렇지 않게 적응이 되는 부분이 아이들의 정서에는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런 상태라고 하면 절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 이제 익명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떤 캐릭터를 선택을 하면 그 캐릭터에 숨어서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게임에서 혹은 실제 생활에서 어떤 불만족이나 분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감정들을 상대방의 캐릭터에게, 왜냐하면 그것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네. 또 익명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가감없이 그런 것들을 드러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린 학생들이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어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뭐 상대방을 헐뜯거나 욕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 그게 다들 하는 건데?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은 뭐 잘못한 게 없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성인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거고 이런 식의 좀 지도를 해줄 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현실에서 욕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는 좀 어울리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그 지도를 하는 것과 좀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예절이나 그런 좀 성숙한 어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PC방에서 게임을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문화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임 중독은 그런데 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이나 ADHD, 보통 이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하나요? 네네, 이런 주의력 장애, 결핍 이런 질환도 함께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게임 중독에 빠진다라고 해서 우울이나 ADHD 뭐 이런 질병이 바로 다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하지만 그럴 위험성은 좀 높아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과거의 어떤 그 연구들을 보면은 게임 중독에 빠지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과거에 우울증을 앓았던 경험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린 학생이 게임에 좀 과도하게 몰두할 경우에는 통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전두엽에서 수행을 하는데요. 통제 기능이 잘 발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게임은 아무래도 현실보다 더 강렬한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강렬한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키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어떤 행위에 좀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이 내가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내가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즐거움이나 유쾌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 네. 이것이 지금 현재 게임 중독에서 나타나는 문제고 거기에서 어떤 만족과 불만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결핍이나 어떤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공허함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더 강렬한 자극을 내가 언제 어디서나 만족시킬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혹시 내 자녀도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 부모님들 좀 알 수 있는 방법,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몇 가지의 그 질문에 이제 6개 정도를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이 6가지의 질문에서 2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게임 중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6가지 네, 설명해 보시죠. 네, 온통 게임에 대한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 네. 게임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우울해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감정 표현을 격렬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번번이 시간을 넘기는 경우, 그리고 게임 이외에 다른 활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 뭐 밥을 먹지 않는다던가 뭐 학원을 가지 않는다던가, 게임 때문에 학교나 중요한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우울해지거나 뭐 혼이 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우울하거나 무기력해지면 더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경우. 네. 자, 여기에서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 같다. 이것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할 경우에는 현재 조금 위험한 수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녀 문제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두 가지 이상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예, 그럴 것 그렇죠. 같습니다. 주위에서는 걱정을 하지만 그런데 본인은 아니다. 이건 뭐 중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중독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나한테 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나는 중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걸 게임을 그만둘 수 있어. 이런 거 안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 통제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좀 자신만만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비현실적인 믿음이 중독을 좀 더 심화시킬 가능성을 네. 키워주는 거라고 할 수 이럴 때 있습니다. 주위에서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네네. 어린 학생들도 그렇지만 성인의 경우에도 게임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좀 주변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른과 아이의 게임 중독은 조금 성격이 다를까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약간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게임 중독의 위험성만 놓고 봤을 때는 아이들이 좀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은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좀 더 다른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 비해선 위험성이 조금 덜하다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앞서 이제 그 문자 상담을 주셨던 분처럼 SNS나 인터넷 사용은 성인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양상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인은 경제적인 문제를 수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게임에서 그 조금 더 좋은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좀 과도한 어떤 지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같이 겪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게임 중독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게임 중독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게임 중독의 원인이 되는 그런 환경을 알아보고 해로운 환경, 이 사람에게 해로운 환경이나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먼저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중독자 한 명을 치료의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전반적인 환경과 주변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게임 중독 치료의 최종 목표는 결국에 이제 개인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게임 중독 상태라고 하면 정상적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일상생활을 하긴 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회복에 대한 어떤 중독의 궁극적인 치료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자해나 타해, 이제 공격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치료의 과정은 몇 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지루하고 혹은 언제쯤 나아질까라고 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것들을 견디면서 가족들이 계속 끊임없이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게임 중독 사례, 치료된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게임 중독 때문에 이제 찾아온 청소년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일단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저 눈받침도 안 되고 아무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 상담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꺼내봤습니다. 이제 어떤 게임을 하고 나도 그 게임을 좀 관심을 갖고 있어라고 했더니 약간 공감되는 부분으로 네네. 시작하셨군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표정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신나게 1시간 동안 그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네가 참 행복해 보인다, 정말 재밌어 보이는구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 아이는 처음 어른들한테 이런 반응을 받아봤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점점 이제 그것도 거리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과 내가 학교 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고 언제부터 게임을 하니까 좀 더 그런 스트레스가 풀리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터놓으면서 조금씩 치유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네. 오늘 게임 중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게임은 이제 매일 조금씩 하면 괜찮을 거다. 10분, 20분 혹은 30분 이내면 괜찮을 거다라 생각하시는데 네. 매일 하면 반복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중독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을 네. 정하는 것이 좋겠군요.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리건강연구소 김서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유튜브로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겨울방학을